안녕하세요, 문과생 토인입니다. 오늘은 내장 스위치로 내장 LED 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값을 입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411 보드에 내장된 스위치는 입력을 제공합니다. 이 스위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라는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켜왔던 녹색 LED를 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추는 PC13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ED에서처럼 뉴클레어 사용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추는 풀업 저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PC13이 높게 유지됩니다. 즉 누르지 않으면 1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P는 풀업 저항으로 인해 1의 값을 가집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PC13이 0이 되고요. PA5에 연결된 LED를 동작시키려면 눌러줬다라고 하는 0의 값이었을 때 LED가 켜지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풀업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은 두 가지 부품을 사용합니다. 즉 저항하고 스위치 두 가지 부품을 통해서 구성합니다. 5V에서 시작해서요, 저항을 연결하고 그 밑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풀업 저항을 구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력 신호를 빼와서 그것을 감지하게 될 MCU에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죠. 이 값을 입력 신호로 사용합니다. 저항과 스위치 사이에 MCU 쪽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이때 스위치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때의 값은 0이 들어갈까요? 1이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폭포수처럼 5V가 쏟아져서 끝에 0V가 됩니다. 전이라는 것은 저항을 만날 때마다 전이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마치 빌딩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높이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 장치가 빌딩이라고 하면 저항은 계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단처럼 생겼죠. 저항을 통과할 때마다 전이가 낮아지는데요, 여기서는 저항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크기의 저항, 소량의 저항,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라고 하는 무한대의 저항이 있다라고, 가상의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내려가면 5V를 다 내려간 겁니다. 자, 근데 계단을 조금 내려왔더니 무한대의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 대비 여기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내려갔을 때 여기에 저항을 거치게 되면 특정한 볼티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볼트를 측정하게 되면 논리값이 1이 됩니다. 5V가 예를 들자면 약간의 저항을 거쳐서 약 한 4V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논리값이 1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0V가 되는 겁니다. 빌딩에서 계단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계단만 내려가면 0V가 됩니다.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지해주면 이쪽으로 0V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1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 볼트가 약간 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는 볼트가 거의 떨어져서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풀업 레지스터입니다. 반대로 풀다운 레지스터는 스위치가 먼저 옵니다.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습니다. 스위치와 저항 사이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MCU와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5V가 0V까지 떨어지는데 여기에 무한대의 저항이 있는 겁니다. 5V가 무한대의 저항을 거치면 미세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거쳤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값은 논리값 0이 됩니다. 근데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5V가 쭉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저항을 만나면서 전이차를 떨어뜨린다고 했죠. 5V가 두두두두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바로 0이 됩니다. 요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지하는 부분이 5V에서 떨어지기 전에 감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리값은 1이 됩니다. 아 참, 이 그림은 대만의 101 타워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풀업, 풀다운 이러한 저항들은 왜 사용하게 될까요?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1 또는 0에 관한 것입니다. 1 또는 0의 논리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로직 레벨, 논리 수준은 0 또는 1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압을 0 또는 1의 값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TTL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한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치가 1로 해석이 되려면 2V에서 5V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0으로 해석되려면 0V에서 0.8V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은 함정과도 같습니다. 입력 전압이 0.8V에서 2V 사이에 있으면 입력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예측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는 동안 피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은 010101 이런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출렁출렁 거리는 이런 상태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요약하면 입력 전압 5V에서 2V는 논리값 1을 제공하며 이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0에서 0.8V 전압은 논리값 0을 가집니다. 이것도 좋은 상황입니다. 0.8보다 조금 위인 0.9, 2보다 조금 아래인 1.9V는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 값이 1이거나 0,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상태를 보이게 되고요. 출렁출렁 거리는 상태로서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전압이 디지털 시스템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자장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장비들은 정기적인 파장 또는 자기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파장 또는 자기적인 파장은 입력에서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V 또는 1.8V로 1이라고 하는 신호 또는 0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값에 의해서 1이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나온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떠한 전기나 이런 것들이 봉착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거에서 풀업 저항을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풀업 레지스터는 입력 핀을 5V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입력을 1로 만들어줍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1 또는 0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1의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값이 아니라 어떤 것이 동작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값입니다. 즉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값을 올려서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업 레지스터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무한대의 저항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일부의 저항을 거쳐서 그래서 요 값은 1이 되게 되고요. 요 저항을 거치면서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위치가 눌려졌어요. 스위치가 눌려졌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무한대의 저항 장애물이 둘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요 저항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전압이 뚝 떨어지게 돼서 0V가 되고 여기에서 감지하게 되면 0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0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행위를 했을 때 0이라는 값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결된 게 아까는 MCU였죠. 풀다운 레지스터, 풀다운 저항도 마찬가지로 동작하게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에 저항이 무한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전압이 팍 떨어지게 되죠. 전압이 떨어지게 돼서 여기에 거의 0에 가까운 0V에 가까운 값이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논리값이 0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팍 떨어져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고, 0V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감지하는 그 논리값도 0이 됩니다. 그래서 MCU에 전달되는 논리값은 0인 거죠.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자 보시죠. 스위치를 누르면 5V 저항을 거치면서 전위가 뚝 떨어진다고 했죠. 뚝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뚝 떨어지기 전이죠. 그럼 5V에서 1의 값을 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5V 여기에서 뚝 떨어지고 0V가 되죠. 여기는 5V죠. 5V에서 이쪽을 감지했기 때문에 1이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풀업 또는 풀다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즉 원하지 않는 값을 제거한 겁니다. 즉 잡음을 제거한 거고요. 즉 잡스러운 그런 값들이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동작을 하지 않도록 논리값을 1 또는 0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풀업, 풀다운 레지스터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0 또는 1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이고, 그 값을 통해서 어떠한 장치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항 없이 한번 하면은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저항을 연결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전압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항이 거의 없네요. 저항이 거의 없어요. 0.001로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0.0001일 수도 있고 0.000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계속 5V라고 하면 이 I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서 쇼트, 단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다운 저항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항을 빼버렸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도 볼트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I 값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라고 하는 흐름이 단락을 일으키게 합니다. 올라가는 아이콘하고 내려가는 아이콘을 썼는데요. 저항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저항이 너무 높으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전류를 제한하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저항이 너무 낮으면 단락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너무 높아서도 안 됩니다. 자, 입력핀이 동작하는데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풀업 볼트가 4V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V라고 해도 논리값은 1이잖아요. 자, 이 경우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V는 IR입니다. 근데 R은 V 나누기 I가 되죠. I가 여기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니까 V 나누기 I가 됩니다. 저항은 4V 나누기 100 곱하기 마이크로 암페어였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했을 때 4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0K 오음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그렸던 그림에다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40K, 40K의 저항을 각각 걸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4V가 흐르게 되고 논리값은 1이 됩니다. 2V부터 5V 사이에 4V는 논리값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V가 흐르고 그 논리값은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풀다운 레지스터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00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풀다운 볼트를 0.5 볼트라고 전압을 선택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ohm의 법칙 V는 IR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R은 V 나누기 I가 되고 저항은 0.5V를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5000 오hm, 즉 5K ohm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5K에 저항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0.5V가 흐르고 그 값은 아까 보셨듯이 0의 논리값을 가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0.5V 0의 논리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봤던 이러한 값들은 각각의 매뉴얼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보시고 그 값을 결정을 해서 나중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내장 스위치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풀업 저항이 걸려 있는 내장 스위치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내장 LED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즉 PC13하고 PA5가 관련이 있고요. 1번이 PC13, 2번이 PA5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매뉴얼을 살펴보면 포트 A는 AHB1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포트 C도 AHB1에 붙어 있습니다. 단추는 포트 C에 연결되어 있었고 LED는 포트 A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추는 PC13이었고 LED는 PA5였습니다. 그래서 포트 C뿐만 아니라 포트 A뿐만 아니라 포트 C에 대한 클럭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자, 먼저 포트 C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4를 설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0, 1, 2가 GPIO C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1로 만들어주면 그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포트 C를 사용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 논리값을 사용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것을 안 건드리겠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고치겠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GPIO A를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썼던 제일 앞에 것을 1로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래서 포트 A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포트 C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포트 A를 사용하는 걸로 바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남의 것을 안 건드리겠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설정했고 남의 것을 안 건드린다 라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안 건드리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 했던 것이 포트 C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한 다음에 포트 A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C를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C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스위치를 켜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C는 일단 켜져 있는 상태에서 A도 사용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인 그림을 오른쪽에다 그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요 논리값을 사용하게 되면 C 부분이 그 논리값에 의해서 C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A 부분이 신규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포트를 활성화했습니다. 이제 모드 레지스터로 이동을 해서
입력과 출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드 레지스터라고 알려진 방향 레지스터, 디렉션 레지스터에 접근해서 입력 또는 출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8.4.1에 보시면 GPIO 포트 모드 레지스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먼저 전에 했던 제네럴 퍼포스 아웃풋 모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전에처럼 제너럴 퍼포스 모드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주고요. 근데 인풋은 보시면은 모드 레지스터에서 인풋 값은 00인데 보시다시피 0x 000 0004 other port, 즉 A, B가 아닌 C 포트는 0000 0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돌림 값, 복귀 값이 원래부터 0이기 때문에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 그 위에다 또 0을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while문을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을 완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GPIO C IDR 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 데이터 등록부에다가 입력 데이터 등록부에 값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이 값은 1입니다. 그쵸? 1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올 거니까 요것은 1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0x 해서 16진수 2000 이라고 하는 그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16진수 2000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시면 하나, 여기가 0, 두 번째 여기가 0, 세 번째 여기가 0. 그런 다음에 여기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 값이 들어온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1이 들어올 때는 어떤 때인가요? 풀업 레지스터를 넣었을 때, 풀업 저항을 넣었을 때는 어떤 값이 1이 들어오나요? 버튼이 눌려지지 않을 때, 즉 올려서 버리는 그런 값이 1입니다. 버튼을 눌리지 않았을 때 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 나머지가 0, 0, 0. 그래서 2000이라고 하는 값이 두 개가 true라고 하면, 그러니까 PC13이 1이라면, 즉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업 저항을 둬서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러면 LED를 켜야 돼요? 꺼야 돼요? 그쵸? 꺼야 되죠. 왜 꺼야 되냐면 제가 스위치를 안 눌렀잖아요. 스위치를 안 눌렀는데 LED를 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보셨던 예제에서 BSRR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0000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값이 0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PC13이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0, 0, 0, 0이니까 이 000 하고 AND 연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false입니다. 그래서 else로 넘어가게 되죠. else로 넘어가게 되면 LED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켜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요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위치를 누르면